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요즘 제가 이재명 대표를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웬만한 사람들 같았으면 저런 범죄 혐의를 가지고 심지어 기소될 가능성도 저렇게 높은 상황에서 일상생활도 똑바로 못할 것 같은데 얼마나 열심히 사십니까? 약간 이제 정신줄은 좀 놓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얼마나 열심히 사세요. 참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뻔뻔스러움과 정신력 하나만큼은 대단하다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재명의 근황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재명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죠. 머리도 꽤 단정하게 해놓고 그리고 메이크업도 받고 굉장히 때깔은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 사진을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여기 이제 이재명의 근황이라면서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인데 제가 아는 이재명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얼굴도 삐쩍 말라가지고 머리도 제대로 정돈이 안 되어 있고 정장 자켓도 살이 빠져서 그런지 이게 뭔가 좀 잘 안 맞는 그런 느낌입니다. 심지어 바지 같은 경우는 더 처참한 수준이죠. 제가 저 사진만 그런가 싶어가지고 다른 사진도 보니까 사진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이 사람이 지금 탄압받는 피의자 코스프레를 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구나, 그거를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또 모르죠. 이재명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탄압받는 피의자 코스프레를 위해 가지고 일부러 살을 빼고 일부러 저렇게 행색을 좀 누추하게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설마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죠. 아무리 자기가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한다고 해도 다수당인 민주당 전체가 나서서 자기를 보호해 준다라고 해도 자기 내면 속에 있는 그 공포심 같은 경우는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를 보고 있으면 저조차도 이재명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선 일단 성남FC 후원금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져 있었던 두산건설에 문제가 됐던 금액이 42억 정도였는데 이 금액이 늘었습니다. 수사 결과 42억이 아니라 50억으로 늘었습니다. 50억이 어떤 돈인지를 보니까 성남시 측에서 두산건설 측에 기부 체납 15%를 처음에 요구했다고 해요. 그런데 두산건설이 15%를 거부하니까 성남시가 그러면은 기부 체납은 10%로 하고 나머지 5%는 면제하는 대신에 이에 상응하는 금액인 50억 원을 성남FC에 제공해라, 이렇게 개선안을 제시했던 것이죠. 당연히 그래서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충분히 적용이 될 수 있겠죠. 검찰은 이 모든 과정에서 이재명이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업무 지시까지 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게 공소장대로 재판부가 인정하게 됐을 때 어느 정도 형량이 나오냐, 이 문제인데요. 이때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게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특가법입니다.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이 된다면 특가법이 적용이 돼서 무려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특가법 2조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두산건설만 하더라도 얼마라는 거예요? 50억인데 저게 다 인정이 된다면, 저 중에서 1억 원 정도만 인정이 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재명 대표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심적으로 걱정이 되겠습니까? 당대표까지 됐는데 국회의원까지 했는데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언급된다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심적으로 부담이 되겠습니까? 참으로 개인적으로 이재명을 보면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의는 바로 서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안타깝거나 화가 나거나 그러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검찰은 지금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더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검찰 내부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성남FC 사건은 이제 시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그 얘기를 뒷받침하듯이 검찰이 수사 인력을 대폭 확대시켰습니다. 성남FC 후원과 관련돼 있는 기업마다 전담 검사를 배치했다고 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경찰 수사 결과
두산건설만 문제가 있다고 봤지만 검찰은 지금 두산건설뿐만 아니라 현대백화점까지 6곳 모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각각 기업마다 전담 검사를 한 명씩 배정했다는 겁니다. 저 얘기는 바꿔 얘기해서 뇌물수뢰액이 두산건설의 50억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 것까지 합쳐질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것까지 다 합치게 되면 몇백억 정도가 될 텐데 이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냥 빨리 포기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재명은 성남FC 운영과 무관하다.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정진상 실장과 공모했다라고 하는 거 그것도 곽 전 대표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곽 전 대표라고 하는 게 곽선우 전 성남FC 대표를 얘기하는 거고 이분이 이미 실질적인 구단주가 정진상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재차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이 망상이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데요. 계속 지금 민주당이 집중하고 있는 건 뭐예요? 정진상과 이재명 두 사람은 사실상 상관이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저거는 바꿔 얘기해서 정진상과 이재명 두 사람의 연결고리만 확인이 되면은 얘기는 끝난다. 이 뜻인 거죠. 그런데 어쩌죠? 얘기가 지금 끝나게 생겼는데 검찰은 성남FC를 이재명이 정진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멀쩡히 있는 성남FC 대표를 배제한 채 자신의 측근인 정진상을 통해서 성남FC를 실질적으로 운영했고 그 과정에서 두산건설의 후원금 50억을 받는 과정도 주도했다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검찰은 정황을 확보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검찰이 얘기하는 정황을 확보했다라는 것은 민주당이 기대하는 것처럼 망상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이 뜻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죠. 검찰은 정진상이 성남FC 대표를 건너뛰고 마케팅 실장, 경영지원 실장 등에게 직접 보고를 받거나 업무 지시를 내린 것도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이가 개입했다라고 보는 두 번째 증거가 바로 성과금 문제인데요. 사실상 두산건설 후원금에 따른 성과금이 이재명과 정진상 측근에게 갔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성과금과 관련된 과정을 이재명이가 주도했다라는 정황을 지금 검찰이 확인했다는 거죠. 성과금을 지급하는 심사위원장을 성남FC 대표였는데 성남시 국장으로 바꿔버렸다라는 거. 멀쩡히 있는 성남FC 대표를 놔두고 왜 도대체 성남시 국장으로 바꾸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필이면 성과금 운영 규정을 바꿨던 것도 두산건설이 성남FC에 후원금을 내겠다라고 확인하고 난 뒤에 한 달 만에 이루어졌다. 당연히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이재명의 지시에 따라서 성과금이 정진상과 이재명 두 사람의 측근에게 가게끔 배경을 만들어놨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이재명이가 성남FC에 그렇게까지 매달렸겠습니까? 이유가 뻔한 거겠죠. 성남FC 자체를 뭐로 쓰려고 했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인 치적으로 쓰려고 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뭐라고 했습니까? 성남FC를 잘 운영하는 게 자기한테 뭐가 되겠다? 정치적 이득이 되겠다.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더 살펴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정신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이가 버티면 버틸수록 이재명 본인 스스로는 괜찮다라고 할지라도 전 국민들이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가만히 내비둬서야 되겠습니까? 아까 전에 사진을 봤을 때는 이재명이 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이재명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적인 안정을 위해서 하루빨리 이재명이가 구속되는 길 말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